자, 반갑습니다. 메가스토리 라바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바이크 리뷰 시간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래간만에 리뷰를 하는 만큼 정말 즐겁게 촬영하고 주행한 게 아닐까 해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바이크는 혼다의 빅스쿠터죠. 이제 바로 XADV750이라고 하는 빅스쿠터인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어드방이라고 많이들 부르세요. 자, 과연 이 어드방이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자, 우선 디자인을 볼 건데요. 이제 정면을 보시면 이런 스쿠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제 강인하고 각지고 좀 근육질적인 느낌을 한층 살린 게 아닐까 합니다. 확실히 이 바이크가 로드형, 때로는 뭐 임도, 즉 빅포장 도로를 같이 주행할 수 있는 그런 바이크라는 거를 마치 보여주는 듯한 이런 느낌이 확실히 있었는데요. 정면 앞바퀴를 중심으로 카울들이 원래는 이렇게 뭔가 감싸는 듯한 느낌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고요. 바퀴만 뭔가 별도로 덩그런 이렇게 돼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오픈된 느낌이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닐까 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상당히 위쪽으로 위치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위로는 윈드스크린이 위치를 하는데 이 윈드스크린은 이제 수동으로 높낮이가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될 것 같네요. 앞바퀴 사이즈가 뒷바퀴보다 조금 더 큰 걸 볼 수 있고요. 더블 디스크와 함께 이제 자전거 스포크 휠이라고 하죠. 이런 빗살무늬 휠을 사용하고 있네요. 타이어가 일반 공도용보다는 좀 트레드 모양이 굵고 널찍한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 바이크를 감싸는 이렇게 보호 가드 파이프죠. 이런 것도 있고 하단부도 뭔가 이렇게 보호 커버들이 있어가지고요. 뭔가 나는 좀 더 와일드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 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디자인이 사실 호불호가 되게 뚜렷한 모습이 아닐까 하기도 하고요. 사이드로 넘어오시면은 앞쪽 박스 구간과 이제 후면 뒤쪽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들이 봉긋 솟은 듯한 느낌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스쿠터들이 앞쪽으로 미사일 모양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라면요, 이 어드방은 뭔가 앞쪽이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 뭐 기둥처럼 뭔가 불뚝 솟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로 핸들도 조금 일반적인 스쿠터들보다는 약간 위쪽으로 잡는 느낌이 아닌가 했었거든요. 근데 다만 앉아서 이렇게 막상 라이딩 자세를 잡아보면 편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사이드에서 보시면 더욱 일반적인 스타일의 스쿠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데 카울들이 되게 부드럽고 동글동글한 일반 시티형 스쿠터들하고는 다르게 딱 굴곡져 있고요. 딱 각지고 막 근육질적이고 이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후면으로 넘어오시면은 정면하고 측면의 디자인 연계를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요. 역시나 각지고 근육질적인 느낌들이 이런 디자인 연계들이 확실히 정말 좋았습니다. 어색하지 않게 참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이것도 정말 좋았고요. 다만 이게 약간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면 쪽은 이렇게 뭔가 커버들이 잘 마감되었었던 것 같은데 후면 쪽은 이렇게 뭘 보호하는 커버가 좀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살짝 들긴 했어요. 자, 사이드와 후면에서 보면 뒷바퀴 사이즈가 앞바퀴보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좀 작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임도나 이렇게 비포장 도로를 한 번씩 달릴 때 장애물이 있는 부분을 처음 도입할 때 조금이라도 아마 더 편안한 이런 도입에 이점을 주기 위한 세팅이구나 라는 거를 한층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핸들하고 계기판인데 역시 핸들, 자타공인 핸들, 이 혼다의 핸들 역시나가 했다. 버튼들 정말 큼직큼직하고요. 조작감, 이런 눌리는, 그런 딱딱 눌리는 그 느낌, 내가 버튼을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확실하게 라이더에게 전해주는 이 느낌까지 정말 제일 만족스러웠어요. 이런 진짜 이 혼다 레버는요, 진짜 다 보고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 느낌은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레버 부속들도 진짜 너무 싸구려 재질도 아니고 다 코팅되어 있고요. 도료도 진짜 페인팅 도료도 좋아, 심지어. 자, 아무튼 이런 게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른쪽 레버 뭉치를 보시면 기어 넣는 레버가 존재합니다. 중립에서 이제 버튼 조작으로 D모드, S모드 조작이 가능하고 오토모드, 수동모드도 조작이 가능한 점도 있어요. 왼쪽에는 마치 패들 시프트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는데 이는 이제 수동 모드로 전환했을 때 기어 변속을 할 때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버튼들도 막상 진짜 처음 사용해보는 라이더들이 많잖아요. 근데 처음 사용해보는 라이더들도 정말 쉽고 편안하게 손가락 위치며 손가락 모양이며 정말 아주 사이즈도 딱 마음에 들어요. 정말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런 부분은 역시 진짜 혼다가 최고예요. 처음 사용하는 버튼을 정말 어색하지 않게 전달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 딱 인체공학적으로 어떻게 딱 손 모양에 맞게, 이거 혼다 이거 레버
개발하시는 분은 이거 손 전문가가 뭔가 있어요. 확실해요.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계기판은 이게 신형이 아니라서 좀 구식이긴 해요. 왜냐면 예전 그 디지털 시계 같은 그냥 배경과 폰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도요, 이게 낮에든 밤에든 시인성이 아주 좋고요. 폰트 크기나 표현되는 그래픽 순서, 뭐 폰트 디자인, 선명도 등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가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시트 속을 구성하는 이 재질도 마치 뭔가 메모리 폼 같아가지고요. 겉은 바삭 막 속은 촉촉? 막 그런 말이 있나요? 겉은 바삭한데 속은 되게 뭐가 폭신해요. 아무튼 정말 편안했습니다. 엉덩이 모양을 잘 파주어가지고요. 착자감도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아주 편안했습니다. 오랫동안 앉아서 있어도 엉덩이가 막 베기거나 뭔가 불편함이 없게 참 잘 짜여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겉을 감싸고 있는 이 재질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쫀쫀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 시트까지도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디자인이 조금 일반적이지가 않아 가지고요. 약간 호불호가 분명히 있긴 해요. 이걸 보고 뭐 저렇게 생겼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요. 저같이 조금 이런 와일드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 이거 진짜 디자인 짱이다 막 이렇게 한눈에 뿅 갈 수 있는, 정말 이렇게 호불호가 극과 극인 이런 매니아층이 강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닐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시트에 앉아가지고 시트 포지션이 어떤가 이제 알아볼 건데요. 일단 시트 포지션이 차체에 비해 되게 편안했었어요. 이게 TMAX랑 비교하면은, TMAX는 양발 착지가 안 됐었는데 이 어드방은 가능합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 시트고가 높은 것 같은데, 아니면 TMAX랑 비슷할까요? 아무튼 그런데 양발 착지가 되는 걸 보면은 이게 인체 공학적으로 사람 다리를 놓는 공간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닐까 하긴 해요. 아무튼 TMAX는 양발 착지가 너무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어드방은 너무 편안한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엉덩이 부분이 움푹 패여 있어가지고 앉았을 때 이 안정감도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디자인 이야기할 때 시트 재질 얘기했었는데, 이제 시트 재질도 뭔가 이 메모리 폼 같은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요. 너무 좋고요. 단단하다고 했는데 단단해요. 겉은 단단한데 이게 속은 폭신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앉으면은 이제 사람 무게에 시트가 모양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맞춰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진짜 너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 겉에 재질도 이렇게 뭐 가죽 재질, 이 가죽인가요?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재질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뭔가 쫀쫀하면서도 보들보들거리는 게 재질까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어떤 바지를 입고 있더라도 진짜 미끄러지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앉아서 핸들을 잡고 이제 라이딩 자세를 잡아보면요, 그냥 편안한 여느 스쿠터 느낌의 자세를 쥐어주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주행을 하더라도 몸이 받는 피로도가 별로 없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발을 놓는 이 발 착지 공간, 이 발판이라고 하죠. 이게 조금 좁은 게 아쉽기는 한데요. 그리고 이 발을 쭉 펴서 지지해줄 수 있는 이런 발판도 있거든요. 근데 이 발을 쭉 뻗어서 지지해주는 이 발판이, 이게 정말 좀 많이 좁네요.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쉽긴 했습니다. 엉덩이가 닿는 시트와 핸들 포지셔닝이 워낙에 편해서 매우 좋았고요. 그러나 이 바이크를 앉아서 지탱을 해보니까 이 무게감요, 무게감이 엄청 무겁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아마 TMAX보다 이게 무조건 무거울 것 같아요. 정말 묵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무게중심은 아래와 중간 쪽으로 맞춰놓은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사람이 동력으로 이렇게 바이크를 밀고 막 끌고 가기에는 좀 묵직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메인 스탠드가 있잖아요. 메인 스탠드로 세우는데도 어우 좀 묵직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되게 무거웠어요. 힘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자, 엔진 시동을 켜고 아이들링을 해보면은 이 750cc거든요 엔진이 주는 이 고동감이요, 정말 듬직하게 들어오는데요. 거기다가 벨기음이 정말 매력 진짜 터지네요. 와, 묵직하면서 마치 저음 서프라노가 이렇게 막 울림있게 막 울려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엔진 CC가 스쿠터 치고는 되게 높고 크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마치 아메리칸 스타일들 마냥 울렁거리면서 둥둥둥둥둥둥 하는 이 거리는 이 묵직함,
이 고동감,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회전 질감이 매력적이게 다가오더라고요. 마치 이게 엔진이 V2 엔진 같은 걸 타고 있다? 그런 느낌이, 진짜 그런 고동감이 주고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엔진이 이 회전하면서 주는 이 회전 질감은 또 너무나 부드럽더라고요. 이게 아메리칸 스타일의 V2 엔진 같은 경우나, 그리고 제가 예전에 탔던 이제 두가티 그 1198S도 V2, 그건 L자 이제 V2인 엔진을 사용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할리도 좀 그렇고요. 이제 회전 질감이 엄청 날카롭고 마치 막 맹수가 막 손톱 쫙쫙 펴가지고 막 벅벅 긁는 그런 막 거친 느낌의 질감, 회전 질감이 있는데, 이 녀석은 고동감은 고동감대로고요. 이게 피스톤이 폭발하면서 딱 피스톤 운동 할 때 이 엔진 회전 질감이요, 너무 부드럽고요. 진짜 너무 부드러워요. 이게 진짜 V2 엔진 마냥 뭔가 둔탁한데 회전 질감은 너무 부드럽습니다. 뭐 진짜 맹수가 얘는 발톱을 좀 집어 넣었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엔진 회전 질감 등이 너무 매력적이었고요. 배기음도 제가 탄 건 순정이었는데도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자, 기아를 넣고 주행을 시작하면은, 이게 스쿠터지만 기어가 있습니다. DCT 오토 기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우선 오토 모드도 있고 수동 모드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동으로 먼저 이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출발 시에는 오른쪽 레버에 그 기어를 넣는 체결하는 레버가 있어요. 그걸 이제 S하고 D가 써져 있는 그 레버인데, 그걸 한번 누르면 이제 체결이 됩니다. 그게 일반 D 모드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S 모드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S 모드로 설정하고 처음에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기어를 넣고 처음에 주행을 해보면은 초반 스로틀 반응을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게 초반 토크감이요, 진짜 스쿠터 타고 이렇게 소름이 돋을 만큼의 초반 토크를 이 빠따라고 하잖아요. 이걸 느껴본 게 언젠가 싶었습니다. 진짜 스로틀 감자마자 그냥 막 뒷골을 땡길 정도로 빠당하고 나가는데요. 정말 핸들을 꽉 잡아야 할 것 같더라고요. 초반 빠따가 강한 거를, 정말 이거는 그냥 강하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시내에서 주행을 하다 보면은 가다서다를 되게 자주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천천히 가다서다를 하면은 앞차와의 거리를 좀 되게 좁게 해서 달리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워낙 초반 이 스로틀 반응도 강하고 초반에 치고 나가는 힘이 강해서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되겠더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반 RPM 거의 2000? 정말 완전 초반 RPM부터 터져주는 이 토크감이요, 정말 소름 돋게 재미를 주고 있었습니다. 아마 T-MAX랑 이제 제가 비교를 하게 되는데, T-MAX보다 저 RPM에서 이 토크를 강하게 밀어주도록 아마 세팅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초반부터 터진 RPM은 한 4000 중후반쯤까지만 딱 토크감이 밀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좀 저 RPM에서 토크감이 빠지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4000 중후반부터 RPM 쯤부터 이렇게 토크가 확 빠지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되게 초반 RPM에 빠진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게 많이 아쉽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이 초반 토크감으로 충분하게 이 바이크를 밀어줬기 때문에, 초반부터 이 중후반으로 시속으로 치면은 진짜 120km, 130km까지는 이 가속감이 어드방이 진짜 스쿠터 중에서 월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T-MAX 유저였었는데, 초반 가속감은 어드방이 월등히 높은 거를 느꼈습니다. 물론 지금 T-MAX가 새로 나와가지고 막 CC가 커져가지고 물론 그걸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일단 T-MAX DX까지 그것까지는 일단 이 어드방이 월등합니다. 그러나 이제 고RPM 부분에서 이제 토크가 끝나는 시점이죠. 이제 그 RPM 부분에서는 이제 RPM으로 쥐어짜고 달리는 부분이 있는데, 토크감이 워낙 빠르게 빠지다 보니까 이제 고RPM, 특히 이제 120에서 130 이후부터는 가속되는 느낌이 상당히 더디게 이제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사실 많은 라이더분들이 초반에 어드방이 월등하다, 고속 부분에서 서서히 T-MAX한테 따라잡히기 시작한다라는 말을 제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엔진 세팅 자체가 고RPM 영역으로 맞춰진 게 아니에요. 고RPM 영역을 정말 잘 쓰는 회사가 야마들이잖아요. 이 야마 엔진들이 고RPM으로 막 쥐어짜면서 달리는 걸 되게 참 잘하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점점 고속 영역에서는 슬슬 따라잡히는 게 아닐까 하네요. 그리고 비교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아무튼
초중반에 토크를 터트리면서 달리는 부분은 정말 어드방이 압도적으로 재밌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진동이 생각보다 너무 강하지 않았고요. 이 정도 토크를 터트리는 엔진이 이 회전 질감이 워낙에 부드럽다 보니까요, 이 엔진 진동이 막 고RPM 부분에서도 강하게 안 들어오고 진짜 부드럽더라고요. 이런 거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엔진 설명인데 이제 DCT 변속기와의 궁합을 이제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이 어드방 자체가 초중반, 특히 이제 시내 구간에서 즐기는 바이크가 아니라는 거를 느끼는 부분이었는데, 우선 처음에 자동 모드로 바이크를 주행할 때 저속 구간에서 미션이 언제 변속을 해야 하는지 잘 못 찾더라고요. 이 구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시내에서 가다서다를 이제 자주 뭐 하게 되는데, 이제 시내에서 타면 20에서 40km 구간을 많이 타게 되잖아요. 주로 이제 그 구간을 타게 되는데, 이 구간에서 변속을 너무 자주 하더라고요. 1, 2, 3단 막 특히 1단, 2단은 정말 미친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평지면은 그냥 그락저락 그냥 넘어갈만 할 뻔했는데, 언덕 구간을 올라가면서 이렇게 저속으로 달리다 보니까 정말 여기서는 이제 불편함이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우선은 변속이 될 때 RPM을 쭉 올리면서, 이제 내 생각에는 더 RPM으로 올리면서 토크를 가지고 달리고 싶은데 자꾸 변속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2단으로 더 밀어주면서 충분히 RPM으로 더 달리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클라이막스 부분에 막 하고 싶은 그 부분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자꾸 변속을 내려버려요. 뭐 내리던지 올리던지 막 지 혼자 바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은, 쭉 달리다가 갑자기 변속되면 특히 기어업을 할 때, 시프트 업을 할 때 RPM이 툭 떨어지면서 저 RPM에서 다시 토크를 밀어주는 구간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 구간에 동력 손실이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로틀 나는 감고 있는데 막 달리다가 갑자기 힘이 축 빠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한 타임의 바이크가 한번 뒤로 좀 물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뭔가. 아무튼 동력이 확 차단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스쿠터를 타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느낌이라서, 이게 처음이니까 조금 그래서 적응이 안 돼서 그럴 수는 있는데, 아무튼 이 구간, 특히 1, 2, 3단 구간에서 막 시프트 업 되면서 변속기가 특히나 또 체결되는 이 시간도 되게 느리더라고요, 시프트 업이. 그래서 되게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이 저속 구간에서 1, 2, 3단 구간에서 변속기가 시프트 업 될 때 조금 체결감이 많이 늦더라고요. 그 다음 변속이 다운, 이제 시프트 다운 될 때는 그나마 이제 시프트 다운이라도 되면은 RPM이 되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마치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을 줘서 이런 부분도 되게 좀 어색하게 처음엔 다가오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시프트 다운은 체결이라도 좀 빨리, 이게 기어 변속 체결이 빨라가지고 그나마 좀 괜찮았었는데, 저속 구간에서 이렇게 변속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특히나 시프트 업 할 때는 너무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속에서 특히 시내 구간 막 이런 데서 탈 때, 그리고 언덕 올라갈 때 이럴 때는 제가 볼 땐 수동 모드로 해서 타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았어요. 저도 그냥 수동 모드로 해서 그냥 주행을 했더니 훨씬 편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그리고 이게 제가 볼 땐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좀 외곽에서 쭉 달려나갈 수 있다거나, 조금 이제 좀 뻥 뚫려 있는 길들 있잖아요. 좀 진짜 달릴 수 있는 길들, 그런 길에서는 일반 오토 모드로 타도 충분히 될 것 같더라고요. 자, 다음은 서스펜션인데요. 우선 전륜부터 설명을 하자면, 전륜 서스 댐핑량도 정말 풍부하고, 무엇보다 이게 혼다가 서스가 정말 너무 저렴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 전까지. 근데 이 어드방 전륜 서스는 뭔가 소프트하면서도요, 댐핑량도 정말 많고, 무엇보다 쫀득한, 제가 좋아하는 이 쫀득한 서스펜션의 느낌을 주어가지고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게 소프트하면서 쫀득하다 보니까요, 노면의 잔진동도 정말 잘 잡아주고요, 방지턱 같은 거 넘다가 착지할 때 막 댐핑이 수축됐다 펴질 때 쫀득하게 딱 밀어주면서 딱 잡아주니까 타이어가 바닥에서 딱 접지돼가지고 안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아주 좋게 다가왔습니다. 다만 이제 타이어가 공도와 임도를 아우르는 이 패턴을 가진 타이어예요. 좀 패턴의 이 트레드 모양이 굵다 보니까, 굵은 타이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타이어에서 오는 잔진동이 이제 좀 거칠게 그런 진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서스가 받아줄 때 노면 잔진동이나 방지턱의 충격 등은 아주 안정적이게 잘 잡아주지 않았나 싶었어요. 자, 후륜 서스 같은 경우에는 엄청 초중반을 하드하게 잡아주고 끝부분을 약간 부드럽게 해주는 정형적인 이제 크루징하는 고속 바이크들의 이제 세팅인데요. 고배기량 바이크 세팅이 바로 이런 세팅들이죠. 아무튼 이게 댐핑량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요. 하드하다 보니까 노면 잔진동이 엄청 올라올 것 같았었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좀, 그리고 특히나 이게 타이어 트레드도 되게 굵고 크잖아요. 그래서 진동이 엄청 심하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와, 엉덩이로 올라오는 진동이요, 진짜 거의 없었습니다. 와, 750cc 정도면 이게 엔진 진동도 되게 심할 텐데도, 와, 그게 시트 엉덩이로 전해지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시트에서 아까 설명할 때 진짜 메모리 폼 같고 뭔가 겉은 단단하고 속은 부드럽다고 했잖아요. 와, 이 시트가 주는 고급감 때문에 상쇄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달리면서 이제 이 하드한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는데도 워낙에 부드럽게 달려가지고 이게 시트에서 오는 건 제가 바디를 많이 만지면서 주행도 해봤거든요. 근데 바디에 오는 진동감도 크게 안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메카닉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막 이런 걸 다 까보지도 못해가지고 뭐 정확하진 않은데요. 아마 댐퍼와 이런 서스펜션들에 사용되는 이 재질들 있잖아요. 그런 댐퍼와 서스펜션을 사용된 이제 부속이라고 해야 되죠. 뭐 그런 것들이 다 알루미늄 뭐 이런 재질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아니면은 댐퍼하고 이 바디를 체결되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 체결되는 부분에 어떤 진동을 잡아주는 뭐 부싱을 사용한 건지 어떤 건지 정말 이렇게 초중반의 하드한 서스펜션인데 이렇게 편안한, 진짜 노면 진동 거의 막 이렇게 엉덩이에 안 들어올 정도로, 거기다가 이 타이어도 이렇게 트레드가 굵은데도 진동까지 잘 잡아주는 걸 보면 이 부분에, 이런 서스펜션 부분에 돈을 좀 아끼지 않았구나, 정말 투자를 많이 했구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이게 진짜 편안하다라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후륜 서스도 방지턱을 강하게 넘으면요, 이전에 혼다 서스들은 이렇게 푸싱되는 느낌은 되게 좋았었는데 다시 펴질 때 느낌이 너무 땡그랑거려가지고 방지턱 넘고 착지 시에 이렇게 접지력을 잃을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특히나 그게 12채널 리뷰할 때 말했었었는데, 뭐 구독자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기가 그 12채널 실차주인데 이런 세세한 부분을 어떻게 찾아서 설명해 주었냐고 아주 그냥 저를 극찬해 주셨었거든요. 이게 바로 저예요. 아무튼 이런 작은 부분까지 찾아주는 거 뭐 저밖에 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좋다고만 하잖아요. 이런 것까지 잡는 게 저예요. 자, 아무튼 착지 시에 불안함이 있는 게 혼다였었거든요. 근데 이 어드방은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안정적이었습니다. 근데 뭔가 서스펜션이 막 고급지다라는 느낌은 분명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았거든요. 좋긴 좋은데 올린지 서스 같은 그런 고급진 느낌은 분명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 정도 접지력과 착지력을 주는 것은 뭐 물론 잘 세팅된 댐퍼와 서스펜션도 있겠지만 아마 이 바이크가 주는 무게감으로 또 눌러주는 그런 역할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튼 서스펜션은 전후륜 정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타이어인데요. 이게 일반 로드형 타이어가 아니다 보니까요, 타이어가 놓치고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긴 해서 임도를 굳이 탈 일이 없다 싶으시면은 일반 로드형 타이어로 끼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었어요. 자, 그리고 브레이크인데요. 브레이크는 전륜 더블 디스크를 사용하고 있네요. 그리고 전륜 브레이크는 바이크 사이즈와 무게감을 보고 생각할 때 나쁘진 않았습니다. 막 칼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었는데요. 이 정도면 그냥 뭐 보편적이다, 평범하다, 이렇게 좋은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압력을 잡고 쓱 잡을 때 한 중간쯤 잡았을 때 느낌도 되게 좋았고요. 초반이 너무 좀 압력이 약했던 거 있긴 같긴 한데 중반부터 압력을 잡는 느낌도 되게 좋았습니다. 아쉬운 건 이제 후륜 브레이크였는데, 후륜 브레이크로만 사용하시기에는 많이 밀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았습니다. 사실 스쿠터는 엔진 브레이킹이 없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후륜 브레이크도 좀 강하게 해주는 경향들이 되게 많거든요, 원래. 아마 이 부분은 어드방은 이제 스쿠터지만 엔진 브레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브레이크 성능만 보면은 좀 안 좋은 게 맞는데요, 정말 많이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엔진 브레이크와 같이 사용하시기에는 그냥 무난하다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ABS는
그냥 뭐 역시나 혼다답게 별로인 걸로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이게 워낙 날씨가 비도 왔다 막 말랐다 왔다 날랐다 그래가지고 막 도로가 좀 젖어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극한의 막 브레이킹 테스트를 못하기도 했지만, 그런데도 특히 이 후륜 ABS는 그냥 정말 뭐 드르륵 하면서 그냥 밀려나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역시나 별로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ABS 세팅은 혼다는 진짜 많이 좀 이렇게 조절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데이터 값 막 정말 많이 가지고 와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자, 코너링은 우선 바이크도 워낙에 무겁고요. 특히 이 핸들이, 야, 이렇게 묵직한 스쿠터는 난생 처음 타보는 것 같아요. 마치 내가 할리를 타고 있는 거가 싶을 만큼 묵직한 핸들 조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워낙, 그리고 휠베이스가 길어서 그런가요? 이게 회전 타각도 생각보다 상당히 넓더라고요. 아마 티맥스보다 골목 그리고 코너 단타치기 칼치기는 훨씬 힘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무게도 워낙에 묵직하고 무게중심도 아래로 있다 보니까요, 막 배달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막 찰랑찰랑 거리면서 엉덩이 요리조리 흔들면서 코너 돌고 막 칼치기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티맥스가 가능한 정도의 그런 경쾌함을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우선 뱅킹각 잡고 무게중심으로 누워서 코너를 돈다면 다시 일어서는데 시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내나 골목길 뭐 단타는 그냥 어렵다. 다만 고속 코너링에서 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스펜션도 워낙에 잘 세팅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안정적이더라고요. 고속 코너 딱 잡고 넓게 돌아갈 때는 착 하고 바닥에 탁 깔려가지고 그렇게 가는 느낌 정말 좋았거든요. 다만 이제 너무 많이 뱅킹각 잡고 눕기에는 이게 불안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타이어에서 오는 아쉬움이에요. 이게 타이어가 로드와 임도를 같이 어우르는 타이어다 보니까 트레드도 워낙에 크고 굵다 보니까요, 이게 이 타이어가 가지고 오는 접지력이 부족함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막 좀 과하게 막 누우면은 털림감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타이어를 공도용으로 바꿔서 탄다면은 확실하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게 차대 강성이나 이 서스펜션이 주는, 그리고 이 바이크가 주는 안정감은 워낙에 높기 때문에요. 그냥 타이어만 이건 만약 갈아주면은 막 정말 재밌게 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혼다의 빅스쿠터, 이게 뭐 스쿠터라고 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정식 명칭은 이제 XADV 750을 시승을 했는데요. 이제 어드방이라고 부르죠, 많이들. 자, 아무튼 제가 시승해 본 다음 뭐 다른 유튜브를 좀 참고용으로도 한 번씩 보기도 해요. 제가 뭐 시승하고 좀 보면서도 많이 봤는데, 어떤 걸 다른 유튜브들을 보시면은 이게 시내와 뭐 고속을 어우르는 뭐 8방 미인이면 뭐 시내에서도 편안하다 어쩐다 이런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시내 주행용은 절대적으로 아니었습니다. 우선 저속에서, 물론 이제 타이어 갈아 끼면 좀 더 편안한 느낌도 있겠지만, 저속에서 올라오는 이 타이어 진동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순간적으로 출력, 이 타이어가 놓치는 그립감이 또 좀 존재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좀 임도용이기도 하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도 있고요. 시내에서 오토 모드로 즐기시기에는 미션이 워낙에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포르자 350이나 엑스맥스 같은 스쿠터가 훨씬 편안하고 재밌으실 거라고 아마 타보신 분들은 다 알 것 같아요. 심지어 티맥스보다도 시내 구간에서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스쿠터를 정말 그냥 생각 없이 편안하게 탈 건데, 변속도 막 신경 써야 되고 막 수동 모드 막 사용해야 되고 이렇다면 그냥 일반 스쿠터가 훨씬 입맛에 맞으실 것 같아요. 무엇보다 코너 회전 타각이 워낙 넓다 보니까요, 골목골목 다니거나 막 단타치기 막 차 사이사이 막 이런 거 위험하죠. 당연히 위험해서 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이런 거 하기에도 좀 불편함이 있다고 보이는 게 확실히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외곽이시거나 좀 멀리 투어를 간다거나 정말 뭐 한 번씩이라도 임도를 탄다고 하신다면, 초중반에 이렇게 터져주는 진짜 이 스릴감은, 이 토크감은 진짜 그 어떤 스쿠터도 비교할 수가 없고요. 크루징에서의 그 고속 안정감 그리고 편안함, 엔진 진동 떨림 이런 것까지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진 고속에서는 트레드가 좀 굵어도 회전하는 바퀴 회전이 빠르면 이게 평탄화 되듯이 이제 그런 건 또 상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속보다는 얘가 분명히 고속이 좀 더 편안하고 더 좋은 부분이 있다는 걸 확실히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타이어만 딱 공도용으로 딱 바꾸고 달리면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아무튼 내가 약간 외곽에 거주하시고 중고속을 좀 탈 일이 있고 비포장도로 막 도로가 한 번씩 있다고 한다면 어드방이 정말 라이더가 딱 느끼는 매력으로 받아들일 때 이 부분이 정말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티맥스랑 이제 비교를 많이들 막 하시더라고요. 막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티맥스와 어떤 점이 다르냐라고 한다면은 뭐 정말 쉽게 설명하면은 티맥스는 전 연령이 다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막 주토피아 같은 거. 주토피아 이게 막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한 번 보고 막 두 번 봐도 그냥 재밌게 볼 수 있잖아요. 다만 이제 세 번째부터 보면은 지루하고 이게 막 너무 무난하고 그냥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세 번째 볼 때부터는 이제 그냥 졸리고 막 시간 때우기용이라고 본다면은 어드방은 특정인들만 볼 수 있는 막 어른 애니메이션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바이블 블랙 얼마나 핫한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전 연령을 접할 수는 없어도 내용도 막 전개도 몰라. 뭐 내용 이런 거 재미없어도 상관없어. 나는 그냥 특정 부분은 정말 성인 애니 왜 보나요? 막 딱 전개 같은 거 보려고 봅니까? 뭐 내용 보려고 딱 그 클라이막스 보는 거잖아요. 뜨거운 내용. 아무튼 그거 보는 거잖아요. 이게 뭔 내용이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막 두 번 보고 막 자꾸 보고 싶어지는 거, 그런 질리지 않는 그런 재미, 그런 거예요. 티맥스는 저속, 중속, 고속에서 그냥 무난하고 그냥 뛰어나지는 않아도 부족함 없는 그 대신 좀 지루함. 그런 스쿠터잖아요. 정말 그냥 만화, 주토피아 만화 같은 너도 나도 다 같이 보는. 근데 어드방은 특정 구간, 특히 초반 토크감에서 빵 터지고 막 중고속에서 이 뛰어난 안정감, 그리고 막 전체적으로 무난하진 않아요. 막 모두를 아우를 순 없어. 근데 이 특정 구간에서 나오는 이 너무 재미있는 이런 매력, 그 매력에 빠져드는 그런 바이크, 뭐 애니를 치면 진짜 막 바이브 블랙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자, 그런 바이크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도권에 딱 살고 정말 딱 한 대만 필요해. 그렇다면 티맥스가 맞아요. 무조건 티맥스는 그냥 딱 무난해. 대신 좀 졸려. 자, 아무튼 그리고 뭐 난 대신에 막 125cc도 있고 그냥 한 번씩 달릴 때도 있고 막 뭐 약간 외곽에 살고 이렇다면 한 번씩 일탈도 하고 뭐 그렇다면 정말 이 어드방이라는 이 정말 매력적인 이 스쿠터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어떠셨나요? 너무 오랜만에 이제 바이크 시승을 하게 됐는데요. 저도 진짜 오랜만에 타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정말 간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또 리뷰를 하고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요즘 좀 여유적으로도 그렇고 바이크를 막 탈 일도 많이 없고 그래가지고 많이 이런 바이크 리뷰를 많이 못하고 있는데 다시 조금 열심히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바이크 지원을 좀 많이 받고 있기도 하고요. 아무튼 많이 좀 저도 많이 타보고 이런 느낌, 이런 내용들을 막 많이들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아무튼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올 거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